자, 여기서 MySQL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건 생성자니까 그죠? 실행을 하면 콘이라고 하는 객체의 타입이 지금 VAR로 되어 있는데, VAR은 아무 형태나 상관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MySQL connection이라고 써도 되는 것을 지금 VAR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MySQL 커넥터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중에서 MySQL 커넥션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ySQL 커넥션의 초기화는 생성자 함수가 실행을 하는데,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죠, 그죠? MySQL 커넥션. 근데 이 생성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수를 이렇게 받습니다. 초기화할 때 처음부터 초기화에 필요한 내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는 지금 문자열, 커넥션 스트링, 요거는 지금 스트링이라고 형태 선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자열을 정의를 하고, 그 문자열 안에 지금 서버는 로컬 호스트 세미콜론 찍고, 데이터베이스는 스튜던트 DB, 유저 아이디는 루트, 패스워드는 각자 집어넣고요. 그다음 문자열은 UTF-8MB4라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SSL 모드는 보안 모드인데, 보안 모드는 NONE, NON이라고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MySQL 커넥션이라고 하는 초기화를 할 때 요 문자열을 앞에서 정의를 해가지고 요걸 집어넣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자열 형태로 서버 이름, 그죠? 로컬호스트,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거는 각자가 만든 거, 스튜던트 DB 같은 거 스튜던트 DB, 사용자 아이디, 유저 아이디는 루트, 패스워드는 지금 4444로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 글자 세트, UTF-8MB4, 보안 모드는 NON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설정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면 이 콘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콘의 객체는 MySQL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복사본이죠. 그래서 MySQL 커넥션 함수의 인수로 위에 문자열을 전달해 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준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죠, 유징이라고 지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요 유징은, 여기 유징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데, 요 유징은 요 중괄호 안팎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중괄호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괄호 안에서만 적용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중괄호를 열고 들어가면 트라이문하고 캐치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캐치에서 이제 에러 코드가 나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를, 이 문을 쓰면 오작동할 때 내용 파악을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많이 써줍니다. 안 쓰면 이제 에러 발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에러를 잡을 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있을 때 트라이 캐치문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채널을, 객체의 오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채널을 엽니다. 채널을 열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이 C#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죠? 지금 원래는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 썼죠, 지난 시간에. 근데 이번에는 C# 프로그램으로 독자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듭니다. 그럼 서버가 뭐가 됩니까? MySQL 서버 8.0이 되겠죠, 그죠? MySQL 서버 8.0입니다. 여기다가 통신 채널을 설정을 해가지고 서로 통신에 의해서 연결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on.open 하면 앞에 했던
MySQL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 콘이죠, 그죠? 그러니까 MySQL 커넥션의 통신 채널을 여는 오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on.open 하면 그냥 채널이 열립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통신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지금 요 C# 프로그램이고 서버는 MySQL 안에 있는 MySQL 서버 8.0을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하는 서버죠. 그래서 유저는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쓰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이번 시간에는 지금 사실 배울 예정이 없습니다만은 MySQL 워크벤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워크벤치는 약간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는 시커먼 화면이죠, 그죠? 텍스트 기반입니다만은 건솔 화면입니다만은 워크벤치 8.0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이제 그래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이제 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배울 수가 있어서 그러고 이제 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는 게 MySQL 서버 8.0이기 때문에 서버 8.0의 통신 채널 con.open에서 연다. 제대로 열리면 이제 MySQL에 이제 연결이 됐겠죠.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낼 데이터는 랜덤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랜덤의 복사본 객체죠, 그죠? 오브젝트 랜드를 만듭니다. new 이름은 같죠, 그죠? 랜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이게 var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랜덤 클래스의 객체 랜드를 생성을 하고 생성자로 초기화를 합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포뮬을 써서 0부터 999개까지 1000개를 만듭니다. 뭐 데이터를 100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요 개수, 최대 개수를 포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뭐 생성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냐? 뭐 하이트 데이터, 뭐 키 데이터, 그러니까 키 데이터, 몸무게 데이터, 나이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요게 지금 데이터로 들어갈 내용들이죠. 랜드 생성한 랜드라고 하는 객체의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생성을 합니다. 150에서 200, 150에서 200 사이에 그 정규 분포하는 내용들을 샘플링해서 하이트에 넣습니다. 50에서 100 사이 마찬가지다. 이건 50kg에서 100kg 사이니까 18살에서 30살 사이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정규 분포하는 가우스 분포하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집어넣죠, 그죠? 집어넣습니다. 그럼 보통 평균하고 표준 편차나 분산을 알게 되면 되는데 이 랜드의 넥스트 함수는 최소값, 최대값을 넣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특징입니다. 넥스트 함수의 첫째 인수는 최소, 둘째 인수는 최대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루프로 100번을 1000번을 돌리면 1000개의 함수가 이게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데이터가 뭐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방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인서트 쿼리 생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스트링 쿼리라고 하는 문자열, 쿼리 명령어 문자열을 쌍따옴표 안에 집어넣고 insert into 이 테이블 이름이죠. student, height, weight, age 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 주소, height, weight, age에 넣으라고 해서 골뱅이가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다시 유직문으로 variable command cmd하고 new mysql comman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ysql command라고 하는 클래스. 지금 클래스가 두 개 나온 거죠. 앞에서 보면 그
new MySQL 커넥션이 있고 이걸 연결하는 거고, 그죠? 연결하는 거고, 저 MySQL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과 커맨드가 있다. 이건 명령어를 쿼리 명령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쿼리문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그 통신 채널 이런 것을 여기다가 써주면 MySQL 커맨드가 초기화되면서, 그죠? cmd라고 하는 객체를 만듭니다. cmd라고 하는 객체 안에 파라메타즈 인수라는 게 있는데, 인수에 add with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여기 메모리에, 그죠? 여기 메모리 value에 메모리 3개를 정해줬는데, 요 메모리에다가 요 계산 랜덤 함수로 받은 걸 요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웨이트도 집어넣고 에이지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커맨드 객체 안에 execute non 쿼리라고 하는 execute 뭐 어쨌든 쿼리를 실행하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파라메터 이제 값을 집어넣고, 그죠? 커맨드에 execute non 쿼리를 하면 insert into student 여기에다가 values 값들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인 거죠. 여기서 중괄호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커맨드만 실행하고 중괄호가 한 개 더 있는데, 여기 랜덤 함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루프문이 돌죠. 1000개. 그래서 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여기 이제 좀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쿼리문 만들고, 그 다음 MySQL 커맨드의 객체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하이트 값, 웨이트 값, 에이지 값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완벽한 쿼리문이 되겠죠. 그죠? 요거 대신에 요 메모리에다가 하이트, 웨이트, 에이지를 집어넣는 명령문을 이렇게 써주면 파라미터 값이 메모리에 값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실행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input into students, height, weight, age에 샘플로 만든 랜덤 함수로 만든 값들이 요 세 개가 나란히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실행을 해버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명령을 수작업으로 실행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상태에서 루프문이 여기 괄호가 있는데 빠졌습니다만 튕겨가지고 이게 지금 괄호가 지금 다음 페이지 있나요? 빠졌네요. 어쨌든 여기 끝이니까 튕겨가지고, 그죠? 앞단으로 가서 여기 포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0 했고, 그 다음 1, 2, 3, 4 이렇게 계속 랜덤에서 요 가우스 분포에서 하나씩 뭐 랜덤하게 나오죠, 그죠? 랜덤하게 나옵니다. 150에서 200 사이의 값이 한 개 톡 튀어나옵니다. 이건 뭐 정규 분포 확률 방식으로 뽑아내는 걸 샘플을 하는 거니까 뭐 임의의 값이 나오는 거죠. 하이트, 웨이트, 에이지가 계속 변하면서 1000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한 개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insert into student 컬럼 값 이렇게 만들어주고, 커맨드 객체에서, 그죠? 파라메터를 이렇게 대체해주고, 아까 랜덤 함수로 만든 걸 다 대체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 값이 다 들어가니까 요 쿼리문을 여기서는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커맨드에 쿼리하고 연결 통로를 넘겨주면 cmd에 넘겨주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execute non 쿼리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실행하면, 함수를 실행하면 요 그 데이터베이스 쿼리 명령어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날아가는데, 요게 이제 C샵은 클라이언트니까, 죠 채널을 따라 통해 가지고 SQL 서버 8.0으로 명령이 날아가게 되겠죠. 이 로컬 호스트라고 자기 컴퓨터입니다. 자기 컴퓨터인데 C# 프로그램에서
SQL 서버 8.0으로 그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통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요 쿼리 명령어가 날아가는 효과가 납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는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시커먼 텍스트 박스 화면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랜덤 데이터 생성 삽입 이렇게 하면 전개가 금방 생깁니다. 사실 뭐 거의 1, 2초 만에 생깁니다. 전개도. 그 데이터 만들기가 쉽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execute non-query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insert into student가 C# 프로그램에서 열린 통신 채널을 타고 SQL, MySQL 서버 8.0으로 그죠? 이 데이터가 한 개씩 날아갑니다. 한 개씩 날아가고 다시 폼은 돌아와서 1번, 그 다음 돌아와서 2번, 3번 이렇게 전개를 계속 연속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인서트 쿼리 생성하는 게 좀 새롭고, 그 다음 랜덤 데이터 만들고 그죠? 그 다음 여기 오픈해서 통신 채널을 여는 것, 통신 채널 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서버 이름이라든 데이터베이스 이름,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글자 수, 보안모드 다 설정을 해줘가지고 커넥션은 통신에 관련된 거죠, 그죠? MySQL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통신 채널 여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신 채널 열고 난 다음에 데이터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쿼리 명령어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 여는 클래스 말고 커맨드 클래스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커맨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명령어, 쿼리 명령어하고 연결 통로를 해주고, 여기 이제 여기 메모리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밸류 값을 여기다가 아까 랜덤 함수로 발생한 걸 하나씩 이렇게 담아주는 작업을 부가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담아준 상태에서 여기 이제 실제 값으로 바뀌면 execute non-query라고 하는 메소드 실행해가지고 C#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8.0으로 우리가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수작업을 했던 거하고, 그때는 커맨드 라인, CMD 라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썼죠.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지금은 C#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채널 오픈하고 쿼리 명령어 날리고 뭐 똑같습니다. 얘도 채널 오픈하고 쿼리 명령어 날린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 그래서 생성된 데이터를 쿼리 명령어를 가지고 DB에 삽입을 하면 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삽입 쿼리 명령어는 insert into DB 이름 뭐 컬럼, 밸류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다가 자동으로 발생시킨 데이터나 뭐 PLC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뭐 몇 번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소로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 여기에서 주소에 대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요런 커맨드 안에 파라메타 add value라고 add with value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요 MySQL 커맨드에 CMD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담고 실행문을 여기 이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실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서 이거 MySQL 커맨드 클래스는 MySQL 커넥션하고 두 개 합쳐져 가지고 그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MySQL 커넥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듈 안에 지금 여기 MySQL 커넥션하고 커맨드하고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다 사용을 하지 않고 두 개만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커넥션이고 MySQL은 다 같으니까 커넥션이 있고 이 통지체를 여는 거. 그다음 커맨드가 있다. 뭐 요렇게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 C샵이나 파이썬을 배우는 것은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인데, 그 이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외부의 그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초기화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은 일반화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객체 지향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지금 C샵뿐만 아니라 파이썬도 객체 지향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개념은 똑같습니다. 클래스의 복사본, 객체, 즉 오브젝트라고 하죠, 영어로. 클래스의 복사본인 객체를 만들고 초기화하고 사용하고 이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처음 사용하면 헷갈리죠.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를 보통은 보관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 모듈 불러올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얘를 실제로는 카피해서 쓴다. 그 클래스의 카피본을 쓴다. 카피본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죠?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지 않고 C샵은 VAR을 써주면 그냥 뭐 어느 것이든 다 돼버립니다. VAR이라는 타입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티저도 대체하고 뭐 다 대체합니다. 지금 MySQL 커맨드라고 하는 클래스도 대체를 해버렸죠. 그래서 C샵은 이런 아무거나 되는 변수 VAR이 있어서 좀 편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요 이름 그대로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코드는 길지 않습니다만은 코드 전체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전체의 내용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포문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포문으로. 일단 뭐 여기 소소하게 뭐 100개로 줄였네. 여기는 100개의 랜덤 데이터가 삽입되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캐치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try, cat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ception, ex라고 되어 있죠.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입니다. ex는 객체고, 그래서 ex.message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 try catch문을 쓰고 exception, ex catch문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를 잡아가지고 메시지라는 것에 저장을 해놓으면 콘솔 라이트 라인 할 때 그 ex.message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게 여기서 뭐 404 에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try catch문을 쓴다. try catch문 이렇게 안에 내용에 안에다가 try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써주면 된다. 대부분 다 포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포문을 이렇게 늘리면 포문 안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 포문 안이죠. 커맨드 쿼리 실행. 그러니까 랜드만 하이트, 웨이트, 키 몸무게 나이를 생성을 하고 그죠. 이렇게 생성하고 인서트 쿼리 생성하고 그다음 여기 초기화한 다음에 요 안에서 그죠. 파라미터 설정하고 쿼리 실행. 요 MySQL 커맨드 객체는 요 안에서만 동작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유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뭐 딴 데는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포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줄여보면 포문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손을 대면 흰색으로 여기까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뺑뺑 도는 거죠. 100개든 1000개든.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그죠? 요거 한
다 실행되면 이제 100개의 랜덤 데이터 성능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요게 시작이고 요 점선의 끝이 이제 끝이니까 요 안에 그만 뺑뺑 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서트가 되죠. 인서트 레코드는 한 줄입니다. 쭉 해서 100개가 들었고 153, 81, 29 이렇게 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CMD에서 들어간 건 이거죠. 그래서 안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번호만 좀 출력하라 이래야 되겠네.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이 1000개씩 막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덱스 아이디고 여기 이제 키, 몸무게, 이게 뭡니까? 나이를 랜덤 함수로 이렇게 숫자가 좀 다 다르죠.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끝에가 72,789번인데 153, 81, 29잖아요. 뭐 153, 81, 2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작업으로 배운 MySQL 사용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삽입된 내용이 C샵으로 삽입된 내용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때 세 번째도 193, 73, 19니까 193, 73, 19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맞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9주차에는 지난번 2주차에서 MySQL을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또 뭐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하는 것들도 했었죠. 그럼 테이블의 형도 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고 난 다음에 인서트 인툴을 가지고 데이터 삽입을 수작업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해봤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써서 커맨드 라인 서버 8.0에 접속을 하지 않고 C샵을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100개의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삽입 같은 말이죠. 100개의 랜덤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삽입되었다. 출력이 된 거죠.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죠? 실패했으면 캐치에 에러가 당겨가지고 에러가 여기 지금 오류 발생이라고 여기 뜨면서 에러 메시지가 여기 뜹니다. 뭐 에러 번호가 뭐 404번이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뜹니다. 근데 이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캐치문으로 잡히지 않고 트라이 안에서만 뺑뺑도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문은 C샵이나 C++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프로그램 전문적으로 짜는 분들은 그 에러를 보통은 이제 실행하는 과정, 디버그하는 과정에서 그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이런 IDE에서 많이 그 발생을 시키는데 그 경고 메시지나 에러 메시지가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잡는데 특화된 루틴입니다. 캐치를 쓰면 그걸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익셉션의 하나의 객체, 이제 클래스 익셉션의 이제 객체를 만들고 그거에서 메시지 속성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럼 그 번호를 보면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으로 C샵으로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동으로 콜이 인서트 인투 스튜던트만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만은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만 뭐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탭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뭐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작업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뭐 데이터만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예죠. 수작업으로 스튜던트 DB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뭐 자동으로 데이터만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PLC에서 MS 컴포넌트로 가져오는 부분을 뭐이 앞에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함수로 작성해서 여기서 부른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요걸 함수로 또 만들고 그것도 함수로 만들어서 두 줄만 쓰면 되죠. 그러면 함수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PLC 프로그램에서 잡아낸 것을 뭐 쓰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써 넣든지, 아니면 뭐 지금 데이터를 어떤 걸 할지가 좀 고민인데,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PLC에 쓰고 다시 뭐 끄잡아낼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사실 PLC에서 데이터 발생하는 어떤 내용을 발생할 건가 하는 것들이 고민인데, 지금 후반부에서는 지금 강의 노트를 잠시 한번 볼까요? 지금 강의 노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강의 노트를 여기 하면 그죠? 이렇게 강의 노트가 나옵니다. 지금 구조차는 PLC 데이터 DB 저장하고 뭐 시각화 표현하는데, 다음 시간에 시각화 표현도 좀 해봐야 되겠네. 파이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주차, 11주차는 지금 웹 프로그램 배우기 되어 있는데 12주차까지 요거는 조금 요거는 이제 그대로 하는데, 좀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뭐 엔진엑스하고 장고를 쓰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엑스 작은 거는 그냥 엔진엑스는 프론트엔드고 백엔드는 이제 장고인데,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도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 하니까 뭐 지금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를 10주차에 하고 11주차에 아마 웹서버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웹서버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 좀 하고, 12주차에는 엔진엑스 장고를 하지는 않고 플라스크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사용을 해서 웹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고는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엔진엑스는 많이 쓰긴 하는데 주로 이제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면 틀림없습니다만,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뷰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스프링도 있고 프론트엔드도 준추전국 시대죠. 엔진엑스도 많이 씁니다. 백엔드도 장고도 쓰지만 뭐 요즘은 뭐 다른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플라스크라고 하는 건 장고보다는 굉장히 작은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보고, 다음 주 13, 14주차는 15주차는 기말고사를 보고 종합과제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과제를 어떤 내용을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C샵 배울 거죠. 또 뭐 MX 컴포넌트 좀 PLC하고 연결 방법 이런 거 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뭐 C샵으로 이제 화면 작성, 뭐 MX 컴포넌트 사용하는 걸 배웠죠, 그죠? PLC 데이터 자동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SQL DB 뭐 설치하기, 뭐 사용법, 테이블 수정, 삭제 이런 거 했죠, 그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자동으로 하는 것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거를 파이썬으로 이제 시각화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은 거를 끄잡아내 가지고 화면에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데이터 3개를 뭐 넣었는데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다 하는 걸 3차원 그래프, 뭐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차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원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해보고, 그다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면 그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보려면 아무래도 웹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자한테 웹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띄워 놓으면 그거를 다시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지금 C샵이 클라이언트고 웹 서버, MySQL 서버가 지금 서버로 돼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 웹도. 그래서 웹 서버를 담당자가 갖고 있으면 부장님이나 이사님, 뭐 사장님이 담당자의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거니까 웹은 주소를 치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화면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가 이제 지금 스마트 설비 운영, 뭐 스마트 팩토리 운영 시스템 강좌 두 개를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 두 개 강좌에서 지금 처음에 제가 기획을 했던 거고 최종적으로 그까지 배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주 13, 14주차는 가능하면 이제 데이터를 PLC에서 받아내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건데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PLC에 지금 랜도 다른 클래스하고 지금 섞여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방송 수업에서는 뭐 사실 실제 그 데이터를 지금 받아낼 수 있는 게 지금 실습실의 데이터 말고 제 개인 이제 PLC에서 받아야 되는 게 더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설정을 좀 해보고 가져오는 거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과제를 좀 해보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과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PLC 데이터를 취득하여 DB에 저장하고 뭐 시각화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PLC 데이터 취득하여 프로그램으로 자동 저장하는 것을 했었죠. 강의 노트에 지금 보시면 후반부 9주차, 15주차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데이터베이스 MySQL 3라고 해서 데이터 수집 저장 자동화라고 지금 강의 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프로그램도 있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설명을 붙여놓고 어떻게 이제 설정하는 건지도 좀 돼 있고 설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약간씩은 좀 미숙한 부분 강의 노트도 업데이트를 좀 하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뭐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고사도 나중에 여기에 시험이 끝나면 여기 제가 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노트를 활용을 하시면 방송 강좌하고 같이 활용을 하시면 파워포인트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라도 이제 이해가 필요하신 경우에 보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강의 노트를 쓰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